안녕하세요. 조형록입니다. 거제 인터넷 방송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거제 지역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시간은 무소속 김혜연 예비 후보입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나는 누구인가? 김혜연 예비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1984년에 거제 왔습니다. 대우선 일대 노동자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어쨌든 하게 됐고, 그 뒤에 이제 시의원 2번, 도의원 2번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왕성한 활동을 했고, 나름대로 지역 시민에게 그런 대로 일 잘하는 도의원, 그리고 또 부지런한 의원, 이런 식의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저한테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민원을 대하는 3가지 원칙인데, 첫째, 24시간 민원이 전화를 받는다. 둘째, 한 번 받은 민원은 사흘 내에 답변을 한다. 똑같은 민원으로, 셋째, 똑같은 민원으로 다시 민원 전화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 저희 의정활동의 철칙이고 지금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쨌든 시민들이, 그건 제가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시민들이 저에게 어쨌든 그 700리 민원 해결사라고 이름 닉네임을 붙여줬습니다. 그처럼 어쨌든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김혜연 후보가 당선돼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대우선 불공정 매각을 막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5년간 조선소에 근무했던 조선 전문가가 결국 나서서 국회에서 어쨌든 이걸 막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거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특히나 관광 사업이 어렵습니다. 이 관광 사업에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건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저는 지난 35년의 세월 동안 거제 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지금도 그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선되는 게 가장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예. 현장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나름대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 대우와 삼성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입니다. 그 절대적으로 그분들이 저에게 대우선 매각을, 불공정 매각을 막아라, 저에게 임무를 주셨고, 저는 또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많은 농민들도 삶에 지쳐서 제가 좀 뭔가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관광과 조선, 그리고 또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면서 어쨌든 지지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의 핵심 공약과 공약 실천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대우선 불공정 매각을 막는 겁니다. 흔히 현대 인수되면 거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라중공업이 있었던 곳을 군산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지금 불 꺼진 도시가 됐습니다. 이처럼 경쟁사에게 인수되는 것은 최소 30에서 50% 구조조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제 경기가 지금도 어려운데 만일 인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우선 매각이 막는 것이 제1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제 산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경남도에 3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2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 꺼내서 남해 하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이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경남이 주도해서 만든 것은 없습니다. 부산이 주도해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었고, 호남이 주도해서 어쨌든 하동과 남해도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을 하게 되면 거제는 많은 인프라가 조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은 많은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투자기업에 대해서 약 50% 정도까지 토지
보상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단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제는 그 조선산업 위기 지역이기 때문에 담은 1,000만 원, 1억 정부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요구해서 그제가 향후에 1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그대로 방치 수준에 되어 있는 4억만 국가 산단도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을 뭐라고 보십니까? 그 공무원들이 고착된 마인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을 위반하고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공무원 자세가 결국 변화되지 않는 그제시의 현주소가 아닌가. 저는 어쨌든 제가 당선되고 나면 그 공무원들 순환 보직을 통해서라도 과감하게 개혁성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제가 새로운 희망을 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자본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리고 대우와 삼성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저는 새롭게 그 투자 이민제를 하려고 합니다. 투자 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의 고시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7군데가 있는데 투자 이민제를 하게 되면 그제가 가장 필요한 자본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아마 될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제가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후보님이 추천하시는 관광지나 또는 추천하시는 먹거리 한 군데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먹거리를 대구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제의 백미기도 하고 특히나 외포항이나 이런 데서 먹는 대구 맛은 평생을 잊지 못할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지는 저는 매미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매미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의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번 갔고 요번에 또 작년에 제가 운영하고 있던 경남 미래발전연구소에서 백순삼 씨를 경남을 빛낸 인물로 해서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은 거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매미성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님이 거제에서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잘한 거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특히나 이제 그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불철주야 10여 년을 매달려 와서 그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버스와 화물차 5,000원 인하를 시킨 것이 가장 잘했다 생각하고 저는 이것이 단순하게 5,000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 차종은 반값 통행료가 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보님은 유권자로서 어떤 후보를 뽑고 싶습니까? 저는 다른 걸 떠나서 바로 정직한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뽑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보다 시민을 위해서 거제를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정당을 위해서인 게 아니라 시민을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는 사람을 하고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해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게 정확한 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은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 이야기하기 좀 쑥스럽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런 대로 잘생겼다고 호남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십시오. 장점은 사실은 제가 그렇게는 많이 없는 것 같고 부지런하는 거고 단점은 사실은 제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고 계십니다. 저도 힘들게 살고 있고 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도 생선을 고를 때도 어느 생선이 싱싱한지
이리 뒤보고 저리 뒤봅니다. 어쨌든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은 그동안의 여러분들께서 충실히 봤던 대로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지 않나. 과거에 있었던 것은 물론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정말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던지 그걸 바로 보고 그동안의 과정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히 여러분들께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